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문법 번역식 교수법 했고요. 이번 시간에 직접식 교수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식 교수법은 영어로 direct method, direct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direct method인데요. 이 직접식 교수법이 나온 배경은 지난 시간에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어가 뭐 그리스어나 라틴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목적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전을 읽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어휘를 알고 문법을 알고 문장을 알고 그것을 번역만 해서 이해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읽기 쓰기 중심의 그 교수 방법이었고 주로 번역. 그래서 grammar translation이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grammar translation method였는데 그거는 어휘를 알고 문법을 알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았잖아요. 말의 그 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19세기 중반에 마셜 프렌더게스트 그윈 이런 분이 제가 여기에 그윈을 썼는데 이런 분이 이제 직접식 교수법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윈 볼게요. 그윈. 예, 그윈이 이게 1831년부터 1896까지 사셨으니까 19세기 후반에 사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분이에요. 프랑스 분. 그래서 독일어를 독일어를 이제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10년을 배운 거죠.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처럼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어느 날 독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6살짜리 조카랑 간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있었는데도 독일어를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10년이나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조카가 6살이었는데 6개월 만에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 그윈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말을 할 수 있구나. 왜냐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어라는 얘기는 oral English, 그리고 spoken language, listening language죠. 그래서 구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그 조카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 같은 방법으로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디렉트 메서드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엘소비어라는 분이 목표만 수업 시간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는 목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영어를 읽고 번역하고 뭐 this is a book 하면은 이것은 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목표 영어만 타겟 랭귀지만 사용해야 된다. 뭐 이것은 이런 우리말 사용 안 된다. 모국어.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윈, 서비어, 또 그리고 프랭크라는 분이 목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막 분석해서 주어, 동사 이런 거 분석해서 가르친 것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었잖아요. 그거보다 목표어를 타겟 랭귀지를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영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비어는 목표만 사용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목표를 직접 사용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Direct Method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됐죠. 줄여서 DM. 그래서 모국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어, 뭐 중국 사람 같은 경우 중국어 이런 모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목표어만 배우고자 하는 언어, 목표, 타겟 랭귀지 예를 들면 영어만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그거 목표만 사용한다 그래서 직접식 교수법 그래서 direct method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이유로 직접 교수법이 탄생됐죠. 그럼 결국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직접 교수법은 굉장히 상반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초점도 문법 번역식은 reading, writing이 초점이고 직접 교수법은 listening, speaking이 초점이고 그것만 해도 반대이고 뭐 문장을 막 설명하는 거거나 번역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이것이 직접식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늘 사용되는 구어, 생활 어휘 그리고 문장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르쳤고 그리고 목표어만 사용하니까 뭐 읽고 번역하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로 했습니다. 또는 명령하고 액션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수업 방식을 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낱말을 가르칠 때 이것밖에 못 쓰니까 이거는 사과예요. 이렇게 애플은 APPLE로 써요. 이렇게 문법 번역식에서는 가르쳤는데 여기는 우리말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애플을 가르치려면 이렇게 실물이나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This is an apple. Apple. Do you like an apple? Yes, I like an apple. And then question and answer. 그렇게 실물이나 그림을 보여주고 가르쳤죠. 그래서 결국은 초점이 말하기, 듣기, 이것을 가르쳤고 듣고 말하기만 중요하니까 당연히 발음이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light 하면은 불빛이잖아요. 네, 그런데 right 하면은 옳은 또는 네 말이 옳다. That's right. 또는 right arm, 오른팔 이렇게 해서 light와 right는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네. 그리고 문법은 귀납적으로 가르쳤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교재 315페이지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교재 위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납적으로 자 지난번에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연역식 그래서 deductive 이렇게 연역적으로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귀납적으로 inductively 이건 뭐냐면 induce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건데 우리말로 어렵게 좀 썼죠. 귀납적 결론에 뒤에 가서 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is an apple, this is a microphone, and this is a watermelon, and this is a grape. Okay, these are fruit. Okay, so when you introduce something, what sentence do you use? Then you can induce deductively. 그래서 this is an apple, this is a grape, this is a watermelon, this is a microphone, and this is a banana. 그러면 뭐 소개할 때 이건 뭐예요? 소개할 때 뭔 문장을 쓸까요? 이렇게 예를 많이 주고 This is my car key. Okay? 실물이죠, 실물. And this is a cup. This is a cup of coffee. 그래서 예를 많이 주고 소개할 때 this is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 그것이 귀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문법 번역식에서 연역적으로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소개할 때는 this 주어 this를 쓰고 동사 is를 쓰는 겁니다. This is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쓰는 거예요 하고 룰을 먼저 가르쳐주고 연습해 봅시다. This is an apple. This is a grape.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은 어른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 수 있겠죠? 근데 애기들은 설명을 해도 this 주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죠. This is an apple. This is 못 알아들어도 돼요. This is an apple. This is a grape. This is a banana. And what's this? What's this? Yes, this is a watermelon. 그래서 저절로 this is를 알게 되게. 그래서 귀납적인 것은 많은 예를 먼저 제시하고 규칙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 귀납적이고 룰을 딱 this is, she is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남자는 he is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연역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이 스피킹과 리스닝을 중점을 뒀으니까 당연히 스피킹과 리스닝 실력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목표어만 사용해야 되니까 단점이라고 보면 원어민 같은 교사를 선생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어만 사용하는 원어민 같은 또는 near native like 그래서 원어민을 선생님으로 모시거나 원어민 같은 선생님 모셔야 되니까 돈도 비싸고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예시를 제시해야 되고 실물을 보여줘야 되고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지만 모국어로 이렇게 티칭 방법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모국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떨 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교수법을 지난 시간에도 했고 이번 시간에도 하고 계속해서 교수법을 알려줄 건데 어떤 한 교수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은 이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측면은 저 방법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말하기 수업 시간에는 실제로 원어민 발음을 첫 번째 실습 시간에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따라서 말해보고 그리고 또 교수법은 저한테 이렇게 우리말 영어 섞어서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어느 방법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할 때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좋고 또 말을 먼저 배워야 한다. 외국 당장 여행 가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행 가서 쓰는 영어 그거를 계속 우리말 사용 없이 연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보시면 Classroom instruction was conducted. Classroom instruction 수업이 was conducted 수행되었어요. exclusivelly는 아주 배타적으로 이것만 in the target language 어느 언어로 target 목표 언어로만 수행되었어요. Only everyday vocabulary and sentences were taught. 그러니까 everyday는 고전에 사용되던 문법 번역식에서는 고전에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들이 사용됐잖아요. 고전 읽어야 되니까. 근데 직접식 교수법의 목표는 speaking and listening. 그러니까 everyday 사용되는 vocabulary나 sentence가 필요하겠죠. So those everyday vocabulary and sentences were taught. 가르쳐줬고요. oral communication skill. 구어가 중요하죠. 말하는 communication skill이 were built up in a carefully graded progression organized around question and answer exchanges. 질문 답을 하면서 가르쳐줬고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질문 답 그리고 in small intensive classes. 명수가 적어야 돼. small intensive 굉장히 집중적인 클래스에서. 근데 학생들이 많은데 질문해도 한 명이 답변, 몇 명이 답변하면 수업 시간 끝나잖아요. 그래서 스몰 그룹에 적당한 거였고, 스몰 그룹에 원어민 같은 선생님, 원어민 또는 원어민을 수업 시간에 모셔야 되니까 상대적인 비용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파퓰러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제 한동안 유행하다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장점을 따서 또 수업 말하기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물을 많이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2학년 가시면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수업하는 방법 배우게 되죠. 그래서 grammar was taught inductively. 아까 얘기했잖아요. deductivelly는 연역적으로, inductivelly는 귀납적으로. 그래서 giving a lot of examples. Okay, I like grapes. I like apples. I like watermelons. I like bananas. Yeah, I like this microphone. Yeah, I really like it. So 나 뭐 좋아해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I like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많이 주고 자연스럽게 룰을 배우는 것이 inductive, 귀납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New teaching points were introduced orally. 그래서 새로운 teaching point도 orally, 말로 소개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number, I'm going to teach the numbers, okay, right now. So, one, a banana, two bananas, three bananas, 4, 5, 6, 7, 8, 9,
10. Yeah. So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가르칠 때 그것이 뭐 글자라든가 뭐 글이라든가 이렇게 introduced 소개된 것이 아니고 오럴 말로 1, 2 그렇지만 실물이 필요하죠. 실물이나 그림이나 이렇게 만든 게 필요한 거예요. And concrete vocabulary was taught through demonstration, objects, and pictures. concrete, 아주 구체적인 단어, 예를 for example, banana, apple 이런 것이 demonstration, like me, already 제가 한 것처럼 1, 2, 3, 4 이렇게 count, 데모하는 거고 object는 이런 대상 또는 picture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데요. Okay. How does she look like? Yeah, she looks happy. Yeah. So, how do you feel? I am happy, right? And yeah. How do you feel? I'm sad. I'm sad. Yeah, 이렇게 picture 이런 거 갖고 할 수도 있겠죠. And abstract vocabulary was taught by association of ideas. abstract는 추상적인 abstract는 concrete vocabulary는 이 구체적인 거 이렇게 애플 너무 구체적인 단어들이잖아. 그렇지만 happy는요 추상적인가요? 행복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행복, 사랑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love를 가르치고 싶으면 do you love mommy? I love mommy. You love your friends. 그렇게 해서 생각의 association 결합을 해서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happy도 마찬가지예요. happy도 이렇게 yeah, you smile. You make a big mouth, like, okay? Then you are happy.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게 구체적, concrete vocabulary이죠. Number 7. Both speech and listening comprehension were taught. 그래서 여기서는 speaking과 listening comprehension, listening은 이해하는 거예요. comprehension은 이해하는 거죠. 자, 이런 게 가르쳐졌고, 실제로 문법 번역식에서는 reading, writing이 가르쳐졌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direct method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셨죠? 자, 수업 시간에 만나서 더 많은 액티비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만나요.